지성외과 백종원입니다. 남겨주신 CT랑 사진은 제가 좀 살펴봤고요. 질문 주신 내용 하나씩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얼굴뼈 분석을 할 때 일반적인 수치 분석을 좀 하는데요. 이렇게 하악각 사이의 거리를 재요. 이렇게 재면 한 110mm 정도 측정이 되죠. 근데 대한민국 남자 평균은 102mm예요. 그러니까 한 8mm, 7, 8mm 정도 좌우로 넓은 거고요. 그 다음에 광대 너비를 재는데 광대 너비를 이렇게 재보면 지금 한 141mm, 2mm 정도 측정이 되거든요. 남자 평균은 135mm예요. 그러니까 광대도 역시 한 7mm 정도 조금 넓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상 너비를 재는데 두상 너비를 이렇게 재보면 지금 한 152 정도 측정이 되죠. 근데 남자 평균은 148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한 4mm 정도 큰 거죠. 그래서 광대도 넓고 사각턱도 넓고 두상도 좀 크다. 그 중에서 유독 광대가 조금 더 크다. 뭐 요 정도예요. 6mm, 뭐 4mm, 뭐 5mm 뭐 요 정도니까요. 그 다음에 정면에서는 얼굴 길이를 보는데 길이는 이마뼈 코뼈 만나는 점에서 이 턱 끝까지 길이를 봐요. 이렇게 재보면 지금 한 126mm 정도 측정이 되거든요. 대한민국 남자 평균이 125mm예요. 그러니까 길이 자체는 그렇게 짧지 않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조금 세분해서 보면 이마뼈 코뼈 만나는 점에서 이 코앞가시라고 하는 데까지 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재보면 지금 이게 53mm, 4mm 정도 측정이 되죠. 근데 이게 남자 평균이 56mm예요. 그러니까 중안면부가 한 2mm 정도 짧은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코앞가시에서 이 턱 끝까지 길이를 재보면 이게 한 71mm 정도 되죠. 그런데 평균은 이게 70mm예요. 그러니까 중안면부가 조금 짧은 건 맞다. 뭐 아래턱이 아주 큰 건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옆에서 보는 거는 이제 귀밑각을 보는데 보통 남자 기준으로 귓볼 이렇게 자됐을 때 남자 한 2cm 정도 있으면 적당하다고 해요. 근데 뭐 잘라줘봤자 요거 조금이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잘라야 되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글쎄요 라고 말할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이 귓볼에 이렇게 침샘이 크게 있어요. 이렇게 귓볼에 침샘이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사각턱 자르는 게 저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각턱은 뭐 양악을 하든 안 하든 절대 손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옆에서 보는 것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이런 모습으로 보는데 코를 기준으로 저희가 선을 그어요. 그래서 코 기준으로 아랫입술 달랑말랑하게 이렇게 선을 그으면 지금 약간 턱에 이렇게 무턱 느낌이 있죠. 반대로 얘기하면 코가 많이 낮아요. 그래서 콧대도 어느 정도 높아져야 되고요. 그래서 콧대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콧대를 이렇게 시원하게 높이고 코끝을 조금 이렇게 올린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요 기준으로 코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선을 그리는 거예요. 코 기준으로 이렇게 아랫입술 달랑말랑하게 이렇게 선을 그으면 약간의 무턱 느낌도 조금은 있죠. 비율적으로. 하지만 지금 또 보셔야 될 거는 이 윗입술하고 아랫입술하고 봤을 때 보통은 윗입술이 조금 더 앞으로 튀어나오고 아랫입술에 살짝 들어가 있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상악이 앞으로 튀어나와야 되고 하악이 조금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보는 건 뭐냐면 이 교환면의 요 각도를 봐요. 이게 보통 한 3에서 7도, 9도 정도까지 정상이라고 보는데 너무 일자에 가깝죠. 그 얘기는 뭐냐면 하악이 너무 많이 튀어나오고 상악이 들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양악 수술을 해서 지금 환자분 같은 경우는 상악을 앞으로 빼고 하악을 조금 집어넣는, 그래서 집어넣는 양보다는 나오는 양이 더 많아야 되는 그런 양악 케이스라고 보시는 게 오히려 맞지 않겠나. 그래서 이렇게 회전을 하는 게, 역회전을 하는 게 지금 환자분한테는 이런 아래 하안면부 교정에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정면에서 봤을 때도 아랫입술이 많이 튀어나오고 윗입술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주걱턱이 아닌데도 주걱턱으로 보이는 이런 묘한 느낌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제가 만약에 권한다면 양악 수술을 하시되 이쪽 사각턱은 절대 건드리지 마시고 턱끝 수술도 어지간하면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상악이 주로 나오는 게 주로 메인이 돼야지 하악이 들어가는 게 메인이 돼버리면 이중턱이 많이 생기니까 무조건 하악이 많이 나오고 이렇게 역회전되면서 상악은 조금 들어가는, 다시 말해서 이 교환면이 약간 이렇게 쓰는 이런 방향으로 수술을 하시는 게 지금 환자분한테는 가장 적합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뭐 콧대가 낮다 하셨는데 뭐 낮아요. 그래서 여기는 뭐 높이고 콧대 충분히 높이고 코끝을 이렇게 올려주면 뭐 복코 느낌이라고 하시는데 복코 느낌은 전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얼굴이 커서 여기서 코가 더 줄어들면 그게 언밸런스가 나요. 그리고 코끝이 지금 낮아서 이게 코가 넓어 보이는 거지 절대 이 폭 자체가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코끝을 충분히 올려주고 콧대를 올려주면 그냥 대충 그려보면 한 요 정도 라인만 만들어줘도 콧볼이 그렇게 넓다는 생각 안 들 거고 비주도 약간 앞으로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수술을 하는데 뭐 이제 늑연골로 하고 싶다 하셨잖아요. 근데 늑연골로 하면 단점이 뭐냐면 여기 콧대 부위가 조금은 얇게 되는 좀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얇게 되면은 조금 뭐랄까 막대기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콧대는 좀 실리콘 생각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고 그래도 뭐 자가연골로 하고 싶다 그러면 할 수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희망사항 안화상 윤기가 너무 튀어나왔다라고 하시는데 이거 남자다움의 표상인데 이거 없어지면 환자분 너무 밋밋해질 것 같고 뭐 이마 거상하면서 안화상 윤기를 한다 뭐 이런 얘기 뭐 갈아내고 이런 거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과연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환자 이마가 조금 이렇게 누워있는 이마잖아요. 그런데 이게 더 밋밋해질 수가 있어서 저는 여기는 손 안 댔으면 좋겠고 앵그리버드 같은 느낌은 눈썹이 진해서 그런 거고요. 눈매가 강해서 그런 건데 그러면 그냥 속쌍꺼풀로 살짝 여기 쌍꺼풀 만드는 게 오히려 늘어진 살들 조금 없애는 게 환자분한테는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눈 밑 지방이 이렇게 볼록하고 중안면부 꺼져 있고 또 비순각이랑 팔자 이런 부분 꺼져 있어서 눈 밑 지방 펼치면서 여기 중안면부 올려주는 이런 수술하는 거 충분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역회전하면서 상악을 앞으로 빼는 수술을 하시는 게 묻은 수술의 첫 번째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뼈가 자리 잡고 하면은 그때 코랑 뭐 비순각이며 앞광대며 눈밑 지방이며 이건 눈밑 지방이고요. 여기는 앞광대 부위고요. 여긴 팔자 부위고 여기는 비순각 고양이 수술 부위거든요.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중안면부를 한꺼번에 해결하시는 게 환자분한테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광대나 뭐 사각턱은 자를 게 없으니까 절대 손대지 마시고 다이어트만 열심히 하시는 게 맞고 이마는 환자분이 조금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중안면부가 한몰이 이렇게 보이는 건 맞지만 제가 왜 양악을 권하냐면 개인적으로 양악을 무조건 권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윗입술보다 아랫입술이 튀어나와 있는 게 환자분한테는 가장 좀 주걱턱 같이 보이는 느낌이고 이 느낌이 오히려 중안면부가 왕창 꺼져 있는 느낌을 더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걸 바꿔주는 게 오히려 환자분한테는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질문 주신 내용 하나씩 읽어보면 안화상 윤기 정리하여 이마 거상으로 부드러운 이미지 만들어내고 중안묘 꺼짐과 주걱턱 개선하다. 양악 케이스 여부 몇 미리 봐달라 해주셨고 낮은 콧대 비롯한 복코 관련 해결을 희망한다. 안화상 윤기가 심하지 않지만 좀 있는 편이라 경우에 따라서는 옴팡눈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눈매는 괜찮으나 눈꺼풀 피부가 덮고 있고 앵그리버드 눈썹으로 인해서 앵그리버드 같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이마 거상하면 앵그리버드 더 앵그리버드 같이 되죠. 그래서 이마 거상은 조금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고 앞광대 보형물이나 뭐 팔자 부분이나 비순각 부분 이런 데는 양악 수술 후에 요거는 수술하는 게 순서적으로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 미간 콧대 비롯하여 콧대가 낮아 콧대 올리면서 코끝 부분 손보고 퍼진 복코 이건 말씀드렸고 실리콘보다는 늑연골로 하고 싶다 하셨는데 늑연골은 흡수도 있고 약간 좀 얄쌍하게 되는 느낌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환자분 같은 경우는 맞춤형 보형물로 이노핏 하시는 게 좀 더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질문사항 보면 주걱턱 같아서 양악 상담도 받았는데 각 치과별로 얘기가 다르다 하셨는데 저는 양악을 받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외모적으로는 양악을 받는 게 지금 환자분한테는 맞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특히 양악하면 이중턱 문제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 맞고요. 그래서 하악이 뒤로 들어가는 거는 최소화했으면 좋겠고 뭐 필요하면 나중에 턱끝을 조금 전진할 수는 있지만 양악하면서는 턱끝은 사각턱이나 여기 턱끝은 손 안 보고 요것만 돌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악하면 이중턱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인중은 짧은 편이에요. 그리고 꺼져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상악이 돌출되는 게 지금 환자분한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CT를 찍고 살 뺐을 때 얼굴 폭이 좁은 것 같고 장두형인 것 같다 하셨는데 글쎄요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두상 자체나 뼈 상태나 보면 장두형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쪽에 침샘도 있고 해서 그냥 전형적인 동양 사람 얼굴 넓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이목구비도 또렷하여 효과가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하나씩 만들어 간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체중이 지금 84kg인데 최소 10kg 정도는 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물론 뺀다고 하셨지만 일단 빼는 것도 생각해 보시고, 일단 첫 번째 단추는 양악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중안면부, 코, 눈 밑 지방, 앞광대, 팔자, 여기 고양이 부분까지 해가지고 중안면부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욕심이 난다면 이마를 생각해 보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형 대박 케이스일지 수술 후 존잘남 될 수 있는 얼굴인지 분석 부탁드립니다. 의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요. 환자가 만들어 가야 되는 영역이 있는데, 일단 체중이 10kg 정도 감량이 안 된다면 전혀 불가능한 얘기니까 아예 생각지도 마시고요. 한 가지 단점이라면 지금 귀 밑에 이렇게 침샘이 두껍게 있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존잘남 이런 그런 얄쌍한 얼굴, 그거는 아닐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뼈의 그 좌우 폭도 좁지가 않아요. 비율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좁지는 않아서 이거는 조금 그렇게 환자분이 생각하는 그런 존잘남이라는 그런 개념하고는 그래도 좀 거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하지만 지금보다는 굉장히 나아지는 모습일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나름대로 제 얼굴에 대해 고민해봤지만 정확한 분석을 통해 상담을 받는 편이 도움될 것 같아 비대면 신청했다 하셨어요. 그래서 비대칭에 대해서만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눈 기준으로 이렇게 수평선을 그리고요. 이렇게 수평선을 그리고 얼굴 미간 중심에서 이렇게 수직선을 그리는데, 치아 중심 라인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잘 맞는 편이거든요. 그 다음에 고개를 들어서 보면 얼굴 중심 라인에서 이렇게 수직선 그리고, 그 다음에 턱관절이 있는 데서 이렇게 수평선 그리면 약간 이쪽이 턱관절이 뒤로 떨어져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자세히 보시면 턱이 요렇게 갔다가 옆으로 이렇게 넓게 가요. 조금 과장해서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갔다가 옆으로 가요. 그래서 이쪽이 폭이 조금 더 넓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보일 거고, 광대도 보면 약간 과장해서 그리면 여기는 오른쪽은 이렇게 되고 왼쪽은 약간 이렇게 돼서 이쪽이 조금 더 튀어나온 모습이 보이고, 두상 자체도 이쪽으로 돼 있죠. 얼굴은 여기에 있고 두상은 약간 여기에 있는 이런 형태의 비대칭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옆에서 보면은 사각턱이 그렇게 큰 차이 안 보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약간의 비대칭이지 이건 수술을 요하는 정도까지 비대칭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꿈꾸는 게 존잘남이다. 그러면 참 어렵죠. 존잘남이라는 거의 기준도. 그렇게 따지면 제 개인적으로는 얼굴 폭이 기본적으로 얄쌍한 폭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짜 존잘남과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 귀 뒤에 이렇게 침샘이 이렇게 발달한 사람은 조금 넙디한 느낌이 결국은 남을 거예요. 살을 빼도. 그래서 그런 영역의 존잘남은 아니지만 지금처럼 오목해가지고 입이 툭 튀어나오고 막 삐져 보이고 눈썹 진해서 눈 강해 보이고 약간 거친 이미지가 조금은 볼록해지고 턱이 좀 들어가 보이고 하면서 중안면부가 조금 튀어나오고 하면 호감형으로 충분히 바뀔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상 한번 천천히 여러 번 살펴보시고요.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